갑진년 봄, 벚꽃이 한양을 수놓기 시작할 무렵 김대하는 자신의 관저 집무실에 앉아 있었. 그는 삼품관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아 조정의 국고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 나이가 이미 40을 넘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늠름했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잘 손질되어 있었으며 금실로 수놓은 관복은 항상 단정했. 하지만 최근 김대한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홍화당의 기생이 씨였. 황오리새 같은 맑은 목소리와 봄날 나비처럼 우아한 춤사위를 가진 여인이었다. 매일 밤 그는 그곳을 찾아가 이 씨의 노래와 술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한편 김대한의 저택에서는 장부인이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 깊은 생각이 담긴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수많은 심사가 어려 있었. 15년을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낳았건만 이제는 남편이 기생의 사랑에 빠져 자신을 외면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느 오후 정원을 거닐던 장부인은 저택의 후문 앞에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다. 그는 민호였다. 가난하지만 학구열이 높은 집안의 자제로 양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청수한 용모와 총명한 눈빛을 가진 민호는 장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 그대는 이곳에 머물고 싶은가? 장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인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그것은 제게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그때 장부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특별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장부인은 하인들의 교사라는 명목으로 그를 저택에 들이기로 결심했다. 뒷정원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너에게 주마. 독서와 교육에 전념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말거라. 장부인이 당부했다. 그날부터 민호는 김대한의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다. 때때로 장부인이 찾아와 문학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민호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감수성 풍부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김대한은 여전히 기생집에서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달이 뜬 밤이면 뒷정원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검은고 소리가 창가에서 한숨 쉬는 장부인의 숨소리와 어우러졌다.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서 위로와 공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사랑과 증오, 도덕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져갈 곳이었다. 갑진년 봄, 한양의 깊은 밤, 홍화당에서는 여전히 흥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한은 이 기생의 곁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취기로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이 기생의 하얀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대감님, 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생이 가야금을 들며 말했다. 그 시각 김대한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부인은 뒷정원의 작은 서재에서 민호와 함께 시를 읽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이 시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부인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부인, 이 시는 마치 달빛처럼 차갑지만 그 안에 깊은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장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의 도구로 생각했던 이 젊은이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의 지혜로운 말과 순수한 마음씨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다. 민호야. 장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부인.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장부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민호의 손을 향해 움직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취한 김대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홍화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부인과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민호가 허둥지둥 말했. 장부인은 급히 등불을 껐다. 그녀의 가슴은 방금 전의 설렘과 남편에 대한 분노로 복잡하게 뒤섞였다. 한편
김대하는 취기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뒷정원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침실로 향했.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 김대하는 이 기생의 모습을, 장부인은 민호와의 순간을,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생각하며 뒤척였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이 세 사람의 얽힌 운명을 지켜보는 듯했다. 봄밤의 한기는 점점 더 깊어갔고 그들의 마음속 감정도 점점 더 깊어만 갔다. 홍화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김대하는 달빛 아래를 걸으며 문득 최근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떠올렸다. 아내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생기가 돌아오고 뒷정원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검은고 소리,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서생민호, 그 젊은이. 김대하는 중얼거렸다. 며칠 전 그는 우연히 서재 앞을 지나다가 아내와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시구를 논하는 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친밀감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장부인의 방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그녀의 모습에서는 우아한 기품이 더욱 돋보였다. 부인, 김대한이 방문을 열었다. 일이 늦게 돌아오시다니요. 장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근 집안이 달라진 것 같구려. 특히 뒷정원의 그 젊은 서생. 김대한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장부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온을 되찾았다. 민호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하인들의 학문이 날로 늘고 있답니다. 그렇소. 김대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부인과 나눈 지난밤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민호야, 장부인이 말했었다. 때로는 이렇게 그대와 시를 읽는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만 같구나. 부인. 민호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부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부인은 그의 말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달빛은 차갑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밤바람은 봄의 향기를 실어왔다. 멀리서 홍화당의 흥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는 기생이 씨가 김대한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대감님, 요즘 왠지 심란해 보이시는데요? 이 씨가 물었다. 김대한은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다. 그런가? 최근 집안의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최근 김대한의 방문이 뜸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부인께서 다른 마음을 품으신 건 아닐까요?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대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이요? 소문에 의하면 최근 댁내에 젊고 풍채 좋은 서생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김대한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인지 술기운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장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호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뒷정원에서는 여전히 민호의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다. 애절한 선율은 마치 그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봄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김대한의 의심, 장부인의 혼란, 그리고 민호의 절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어둠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저택을 비추기 시작했다. 김대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씨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오늘은 직접 그 젊은 서생을 만나보기로 했다. 민호라고 했던가? 김대한이 서재 앞에 서서 말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김대한이 서 있었다. 네, 대감마님. 민호가 급히 일어나 절을 했다. 한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겠나? 김대한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무거웠. 듣자 한이 자네가 우리 집 하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네, 대감마님. 부인께서 거두어 주셔서. 부인과는 자주 만나는가? 김대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시와 문장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장 부인이 서재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남편과 민호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아, 부인! 김대한이 고개를 돌렸다. 마침 잘 오셨소. 젊은 서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장 부인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김서방님께서 일이 일찍 일어나시다니 드문 일이네요. 요즘 들어 집안일에 관심이 많아졌다오. 김대한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김대한은 다시 홍화당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오늘은 왜 이리 심각하신가요? 이 씨가 물었다. 이 씨. 김대한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너무나 알쏭달쏭하오. 특히 오랫동안 곁에 있던 이의 마음이. 이 씨는 말없이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한편 장부인의 방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부인. 민호가 조심스럽게 방문 밖에서 속삭였다. 들어오세요. 장부인이 대답했다.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 일로 인해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요. 이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 장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장부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수려해 보였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급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지나가는 하인의 발소리였다. 이제 돌아가세요. 장부인이 서둘러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다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저택에 드리워진 어둠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대한은 자신의 서재에서 등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정의 문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그가 중얼거렸다. 봄밤에 바람이 휘장을 흔들었다. 저택의 모든 이들이 잠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홍화당의 뒤뜰, 늦은 밤. 이 씨는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늙은 치마가 문 밖에서 알렸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이 씨가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승이 들어왔다. 그는 이 씨의 오랜 은인이었다. 스님? 이 씨가 일어나 절을 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 노승이 말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힐 때가 왔구나.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연이었다. 15해 전 그녀는 양반가의 귀한 딸이었다. 하지만 그날 일이 없었다면 장씨 부인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겠지요.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분의 동생이라는 것을.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15해 전 그 비극적인 날, 너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너의 언니는 이미 김대한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 언니는 저를 찾으려 많이 애쓰셨다고 들었어요.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랬지. 하지만 너를 데려간 사람들이 너의 흔적을 완벽히 감춰버렸단다. 결국 네가 기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를 찾아낼 수 있었지. 이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제가 김대한 대감의 곁에 있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인가요? 아니다. 노승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네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지. 언니의 불행한 혼인 생활을 알게 된 후. 그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한이었다. 이 씨야.
그가 문 밖에서 불렀다. 노승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어 있다. 이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들어오세요, 대감님. 김대한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무거워 보였다. 오늘은 왜 이리 늦게 오셨나요? 이연이 물었다. 요즘 들어 마음이 복잡하구나. 김대한이 한숨을 쉬었다. 부인과 그 서생의 일도 그렇고 이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언니의 남편인 이 사람 앞에서 미소 지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술을 따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대감님, 이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부인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김대한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웬 이런 질문을? 그저 궁금했습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대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은 이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다. 한편 장부인의 방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민호가 찾아온 것이다. 부인!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홍하당의 씨가 장부인과 민호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저택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연의 진짜 신분, 장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 봄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마님, 홍하당의 이 씨가 쓰러졌답니다.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 장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서 가봐야겠어요. 장부인이 서둘러 말했. 홍화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대한도 그곳에 있었다. 이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부인 왜 여기에? 김대한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장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이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이연이 눈을 떴. 언니. 이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 강한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대한의 눈이 커졌. 언니라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를 장부인에게 건넸. 이제는 모든 것을 알려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15해 전 그녀의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쓴 마지막 편지였다. 아버님, 장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그들의 가문이 모함을 받아 몰락했는지, 어떻게 어린 이연이 납치되어 기생으로 팔려갔는지. 이게 무슨 소리요? 김대한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감님, 이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장부인의 동생입니다. 15해 전 우리 가문이 몰락할 때 헤어졌던. 김대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동안 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부인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15해 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노승이 방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노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이연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남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노승이 김대한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대한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감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만 15해 전 장가댁의 몰락에는 대감의 아버님이 깊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강한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김대한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다. 아버님이 어째서? 권력과 욕심 때문이었지요. 노승이 한숨을 쉬었다. 장가댁의 땅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 말을 들은 장부인의 몸이 떨렸다. 민호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래서 부인이 나를? 김대한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밤바람이 창을 흔들었다. 봄날의 달빛은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그 순간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느낄 수 있었다. 김대한은 괴로운 표정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이연은 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15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호는 멀찌감치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커다란 폭풍이 일고 있었다. 노승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봄밤은 깊어갔고 홍화당에는 이제 슬픈 검은고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다. 새벽녘 홍화당에서 멀지 않은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노승은 자신의 방에서 묵주를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스님, 김대한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시지요. 노승이 차분히 대답했다. 김대한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한밤의 일로 인해 피곤해 보였다. 스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노승은 잠시 묵주를 내려놓고 김대한을 바라보았다. 대감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버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노승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업보는 대를 이어 흐르지요. 하지만 그 업보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장부인이었다. 장부인은 김대한을 보고 놀란 듯했다. 들어오시지요. 노승이 다시 한번 말했다. 장부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밤새운 듯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두 분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군요. 노승은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15년 전 장가되기 몰락하던 날밤에 제가 본 꿈의 기록입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노승의 말을 들었다. 꿈에서 저는 한 마리의 나비를 보았습니다. 그 나비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지요. 하지만 그 나비는 결국 자신의 자매를 찾아 봄날의 꽃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장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자신과 이연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노승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 꿈에서 저는 또 하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젊은이가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그 등불은 모든 이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김대한은 민호를 떠올렸다. 그저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 젊은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어쩌면 그들 모두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님! 장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의 복수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은 아닌가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부인의 마음속 응어리가 없었다면 이연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연과 민호였다. 들어오시지요. 노승이 세 번째로 말했다. 이연과 민호가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이제 모든 인연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노승이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찾는 시험이지요. 노승이 대답했다. 사랑 없는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5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연은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맺으려 해도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지요.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절에서 돌아온 후 김대한의 저택은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각자의 방에서 그들은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다. 김대한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15년 전 장가댁의 몰락과 관련된 문서들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흔적. 아버님. 김대한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렸다. 장부인이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인이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문서들은? 장부인이 물었다. 당신 가문의 일과 관련된 것들이요. 김대한이 대답했다. 아버님이 어떻게 당신의 가문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요. 장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알고 있어. 김대한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당신이 왜 민호를 이 집에 들였는지도.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김대한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이씨, 아니 이연을 찾아다녔기 때문이었소. 장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연이가 제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 대감마님. 민호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오게. 김대한이 말했다. 민호가 들어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장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야.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운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대한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부인께 배운 학문과 인생의 이치.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저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때 이연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다. 저도 홍화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연이 말했다.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언니. 이연이 장부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기생의 삶을 벗어나 진정한 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장부인은 동생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연아. 김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도 결심했소.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오. 장가댁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아버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요. 대감? 민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장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김대한이 말했다. 스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요. 봄날의 아침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의 담담한 결의만이 있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장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부인,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장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다. 이연도 오빠뻘되는 김대한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한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절을 받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흔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봄은 어느덧 초. 여름의 문턱에 서 있었다. 김대한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장가댁의 옛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폐하! 김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장가댁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임금은 묵묵히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 그대의 용기가 가상하도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노라. 한편 장부인은 이연과 함께 강릉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곳에는 그들의 아버지가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가신 곳이 있었다. 언니, 이연이 말했다. 아버님의 무덤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부인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강릉의 작은 절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노승이었다. 스님! 두 자매가 놀라며 인사를 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되었군요. 노승은 그들을 절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장대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입니다. 노승이 말했. 두 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들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두 딸을 걱정하며 쓴 글들이 가득했다. 아버님, 장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한이었다. 부인. 김대한이 말에서 내리며 말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임금께서 장가댁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셨소. 장부인과 이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이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 김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호의 소식도 있어. 장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한 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전해왔어. 장부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노승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군요. 스님! 김대한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그래, 노승이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석양이 절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연은 멀리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가요? 그래, 장부인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야. 김대한은 조용히 장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인연은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제 여러분의 인연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 산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 김대한의 저택은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아침이면 김대한은 일찍 조정에 나가 장가댁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저녁이면 장부인과 마주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임금께서 장가댁의 문서들을 살펴보셨소. 김대한이 말했다. 장부인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서두르실 것 없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변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연은 더 이상 홍화당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언니의 곁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매의 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언니, 이연이 어느 날 물었다. 민호 도령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장부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거야. 하지만 장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뒷정원의 서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노승이 불쑥 저택을 찾아왔다. 스님, 장부인이 반가워하며 맞이했다. 부인, 노승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니요? 곧 과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노승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가 돌아올 것입니다. 장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 시험날, 장부인은 이연과 함께 시험장 근처를 서성였다. 멀리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 시험이 끝나고 민호는 장부인의 저택을 찾아왔. 부인. 민호가 마당에 서서 불렀다. 장부인은 천천히 나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 돌아왔군요. 장부인이 말했. 네. 민호가 대답했다. 이제는 당당히 부인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대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수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야. 김대한이 앞으로 나섰다. 그동안 네가 공부한 것들을 들려주지 않겠나? 그날 밤 뒷정원에서는 오랜만에 검은고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멜로디였다. 노승은 담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봄이 왔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장부인은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김대한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이연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리고 민호,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다. 장부인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도 도망치는 사랑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킨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장부인이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했다.